오늘 오전에 제가 외래를 봤는데 14살 학생이 두 개로 보인다고 해서 두 개로 보여서 오는 겁니다. 복시가 생겨서. 네. 언제부터 그랬니? 아마 6개월 전부터 그랬습니다. 오래됐네요. 우리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 특히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또 성인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봐요.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모니터, 컴퓨터 같은 그쵸, 것들. 그쵸.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작업이나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것이 자극이 돼서 눈이 모아지는 내사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몰리는 내사시 있죠, 그죠? 네. 그런 것이 유발되기도 해요. 성인에서도요? 청소년에서. 청소년에서 청소년, 성인, 말하자면 생기는구나. 10대, 20대, 30대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사시의 호발 연령, 잘생기는 연령대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외래를 봤는데 14살 학생이 두 개로 보인다고 해서 두 개로 보여서 오는 겁니다. 복시가 생겨서. 네. 언제부터 그랬니? 아마 6개월 전부터 그랬습니다. 오래됐네요. 서서히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두 개로 보였다, 하나로 보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 두 개를 보냐면 이제 눈이 모여서 더 이상 똑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이게 초점이 이렇게 안 맞으니까.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가 이 내사시의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안과의술이 동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내사시, 소위 이제 우리가 이거를 후천 일치 내사시라고 그럽니다. 후천성으로 생긴 일치 내사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과거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틀려요. 유형들이 확 올라가. 네네네. 제가 안과의술 하던 초창기 이런 식의 병의 표현은 없었어요. 오늘 제가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살 중학생이 두 개를 보여서 병원을 찾아온다. 두 개를 보여서 몰린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이제 디지털 기기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안과 교수라는 이제 아주 훌륭한 후배분인데 이 스마트폰 기기와 관련된 내사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이 디지털 기기가 내사시를 만들어서 복실에 생기는 그런 질병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안경, 소위 프리즘 안경이라는 식의 혹은 이제 수술 치료도 해야 돼요. 초창기에 발견하면은 안경으로 교정이 될 수 되지만 있고 어느 시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구나 더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세월이 가서 그렇게 한번 내사시가 생기면은 대개는 복구되는 율이 드물고 대부분은 점점 수년에 걸쳐서 내사시가 조금씩 더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시 교수님 그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 내사시가 생기는 걸 좀 초기에 알 수 있는, 자기 혼자 해볼 수 있는 검사법이라든지 초기에 보이는 자각 증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두 개를 보이란 말이라 두 개를 보면 처음에 흐린 증상을 나타나고 시력이 흐리게 되는 거, 처음에 뭔가 흐려지는 거. 멀리 있는 게 두 개로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는 맞습니다. 멀리 있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정확합니다. 생기면은 맞습니다. 병원을 가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전에 두 개를 보이지 않더라도 전과 다르게 시력이 흐려졌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결국 근데 예방하려면은 사용 시간을 줄여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너무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초기에는 그걸 자기가 시력이 나빠졌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기 힘들죠. 힘들어요. 네. 보통 두 개를 보이는 증상이 이미 생겼을 때는 사시가 생겨 있는 거죠. 네. 중고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내가 보는데 갑자기 시력이 저하됐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그럴 해서 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괜찮게 보일 수 한쪽으로는 있잖아. 또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같이 보면은 좀 흐려 보인다라면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몰라야겠다. 10년 전, 20년 전과 달라진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안과 질병의 변화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비인후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환이 하나 있잖아요. 10대 난청. 이거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때문에 네네네. 옛날에 10대 난청이라는 소리가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10대에서도 10% 이상 난청이 있으니까 저희 이거는 채널을 보고 계시는 많은 어린 그 정보를 회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애들을 스마트폰으로 네. 보면서 우리 생활하다가 시력이 흐려지면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혹은 20대, 30대라 할지라도 스마트폰 시청 시간을 좀 스스로 적극적으로 줄일 노력들을 해봐야겠네요. 해야 돼요. 닥터 프렌즈만 본다든지 가상병원 유튜브 채널만 그러네요. 본다든지 네. 그 정도로 그냥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루 6시간, 8시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네. 6시간, 8시간이면 네. 진짜 많이 보네. 우리도 다 합치면은 한두 시간은 훌쩍 몇 뽑긴 한데. 시간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20분, 30분씩
하루에 나눠서 계속 근데 이제 보니까. 연속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연속해서요? 네. 휴식 그게 없이. 아, 그게 더 안 좋군요. 그럼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만 이 뇌사시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우리 눈이 이제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소위 이른바 뇌에서의 신경 조절이 있는데요. 우리 눈이 움직이면서 눈을 모아보게 만드는 신경회로가 있고 네. 눈을 벌어지게 만드는 신경회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이해에서는 눈을 모아보게 만드는 신경회로만 과도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소위 이제 눈 모음과 눈 벌림의 균형이 깨어져서 눈 모음만 너무 자꾸 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뇌사시가 더 생길 수 있는 자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까이만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가까이도 보지만 금방 또 멀리도 보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지 눈이 가까이만 보는 거로서 너무 오래 세팅이 되면은 그건 결코 좋은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잠깐이라도 감고 좀 눈을 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소리만 듣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 그리고 20대까지도 이런 뇌사시 발생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했던 자각 증세 꼭 놓치지 말고 일정 시기를 넘어가면은 더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치료가 꼭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무엇보다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법원 지나간에 말씀해 주신 1, 2, 3, 4, 5 그거를 성인한테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 야외 활동을 하고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봤으면은 4m 거리를 5분 동안 보는 것. 너무 잘 만드신 교수님 거 좋아하시네. 아니 근데 귀에 쏙 들어왔어. 일반인이어서 우와 너무 귀에 쏙 들어왔어. 근데 좋았어요. 그거를 지켜주시면 이것도 네.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꼭 지켜서 눈 건강 지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